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선 일정이 종반전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사자 토론회를 열었고 민주당은 내일 마지막 경선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오늘 호남에서 열린 경선에서 88.69% 이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면서 대세론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마지막 경선 일정을 갖고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세론은 이어졌습니다. 충청 영남에 이어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약 8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누적 득표율은 이 후보가 약 89%로 90%에 육박했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6번 외치며 이번엔 호남이 이재명을 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에는 호남이 저 이재명을 선택해서 네 번째 민주정부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김경수 후보는 호남 홀대론을 꺼내들며 지역주의를 극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돌아갑니다. 호남 홀대론, 소외론 안 나온 적이 있습니까? 김동연 후보는 원팀을 외치며 더 큰 민주당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친명이네, 비명이네, 수박이네 하는 분열과 배제의 언어 우리 이제 결별합시다. 내일은 50%가 반영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가상번호 100만 개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수도권, 강원, 제주 지역을 끝으로 순회 경선을 마무리하고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경선 기간 마지막 TV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지만 이 정치 보복 문제를 두고선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우현기 기자입니다. 마지막 경선 TV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후보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국민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보복은 하면 안 된다는 건 명확한데 실제로 그 점에 대한 의심들이 많아요. 제가 아무리 약속을 해도 이해를 안 하더라고요. 김경수 후보는 정치 보복과 내란 세력에 대한 법적 처벌은 확실하게 구별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내란 세력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마치 정치 보복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고요. 김동연 후보는 우리부터 성찰하고 기득권 가진 것을 내려놓으면 되지 않겠냐며 민주당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습니다. 아까 이제 말을 해도 잘 안 믿는 그런 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런 신뢰 자산을 쌓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선 세 후보 모두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그런 시스템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되더라고 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마지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사흘 뒤에 이 결선에 나갈 두 후보가 가려집니다. 네 후보는 토론회 직전까지 장외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홍준표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함께 가겠다고 한 이유가 명태균 씨 때문이냐며 비판한 겁니다. 안 후보는 홍 후보가 아무런 혐의가 없더라도 리스크는 존재한다며 명리 대망, 명태균 리스크로 대선이 망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향해선 여당 대표로서 당정 간 소통만 제대로 했어도 계엄이란 발상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시절에 안철수 후보가 중진으로서 어떤 협조를 했는지 제가 그 중진회의 가봤잖아요. 협조하는 중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홍 후보를 향해서는 한 후보에게 깐족된다고 한 것을 두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른바 빅텐트 진정성 호소에 힘을 쏟았습니다. 공동선대본부장인 장동혁 의원은 김 후보의 민주화 운동 경험을 언급하면서 반 이재명 빅텐트와 관련해 김 후보만이 진정성과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후보는 SNS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마지막 소명이라며 꼭 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홍 후보는 또 토론회 직전 이번 경선은 이재명 후보 잡을 사람을 뽑기 위한 거라며 이 후보를 이길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번 대선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출마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대행이 민주당 출신 정치 원로인 정대철 헌정 회장에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전북 출신인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주말인 오늘도 4.19 혁명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통합과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주기 위해 한 대행은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과 다음 주 초 헌정회에서 만날 계획입니다. 정 회장은 한 대행이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된 이후 두 차례나 직접 찾아가 고민을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전해집니다. 정 회장은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이라며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단일화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2년 반이회창연대로 뭉쳤던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모범 사례로 꼽았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 간의 보수 빅텐트를 넘어 이낙연, 손학규 등 진보 성향 인사들까지 아우르는 그랜드 텐트 구상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전북 전주 출신인 한 대행이 이낙연 전 총리 등과 손을 잡고 호남 표심 공략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에서의 한 표는 민주당 표가 하나 빠지는 것이니 우리에겐 두 표와 같은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파렴치한 출마 간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빈자의 아버지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조금 전 엄수됐습니다. 항상 소외된 자와 함께하며 모든 이의 존경을 받아왔던 교황. 장례식은 소박하고 엄숙하게 진행됐습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는 2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운집해서 교황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성 베드로 대성전 문이 열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신이 담긴 나무관이 광장 야외재단으로 나옵니다.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는 노래와 함께 붉은색 예복을 입은 추기경들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무관이 붉은색 카펫 위에 내려앉고 관 위에 성경이 놓입니다. 교황 선종 닷새째인 현지 시각 26일 오전 10시 장례미사가 시작됐습니다.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이 주례하고 전 세계 추기경과 주교 사제들이 공동 집전에 나섰습니다. In questa maestosa piazza di San Pietro, nella quale Papa Francesco tante volte ha celebrato l'Eucaristia e presieduto grandi incontri nel corso di questi 12 anni, siamo raccolti in preghiera attorno alle sue spoglie mortali. 교황의 생애와 신학적 메시지를 반영한 성경 구절도 낭독했습니다. 교황의 청빈한 삶과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위하던 인생을 기리는 내용입니다. 미사가 끝난 뒤 교황의 관은 바티칸에서 출발해 베네치아 광장과 콜로세움 등 주요 유적지를 거쳐 교황이 마지막 안식처로 선택한 로마의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까지 약 6km의 길을 지납니다. 하루 전에 시신 안치 후 사흘간 약 25만 명의 발길이 이어졌던 일반 조문이 끝났고 관 봉인 예식이 치러졌습니다. 장례미사가 열리기 전날 밤부터 일부 신도들은 침낭까지 가져와 대기하다가 이른 아침 광장이 열리자마자 빠른 발걸음으로 입장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교황의 장례식이 끝나면 교황청은 앞으로 9일간 공식 애도 기간을 가진 뒤 다음 달 5일에서 10일 사이 교황의 후임자를 뽑는 콘클라베를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각국 정상과 조문사절단이 교황의 장례식을 위해서 바티칸에 집결했습니다. 메모드급 정상외교의 장을 방불케 할 정도여서 정상들의 물밑 접촉과 의전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맨 앞줄에 자리했습니다. 보도에 문예빈 기자입니다. He loved the world, actually, and he was just a good man. I met him twice. I thought he was a fantastic kind of a guy.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자마자 애도를 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50여 명의 국가 원수와 10명의 국왕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마치 거대한 외교 정상회의를 방불케 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건 좌석 배치였습니다. 관례에 따르면 스페인 펠리페 6세 국왕 등 가톨릭 국가 군주와 왕족이 맨 앞줄에, 그 뒤를 비가톨릭 국가 대표들이 채우고 그 외 각국 지도자들은 프랑스어로 표기한 국가 이름 알파벳 순으로 앉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좌석은 맨 앞줄이 아닐 걸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맨 앞줄에서 장례에 참여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내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내외 등이 트럼프와 함께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내외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등은 뒤편에 자리했습니다. 앞서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의전에 민감한 트럼프가 앞줄에 앉지 못하면 기분이 상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종전 협상 문제로 껄끄러운 젤렌스키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는 점도 장례식의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바티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장례식에서 회의하는 건 무례한 일이라고 밝힌 만큼 유의미한 정상외교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 조문사절단 단장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현지에 도착해 장례식을 지켜봤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강풍에 또다시 큰 산불이 났습니다. 이번엔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야산인데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산불 대응 단계는 2단계로 격상됐고 인근 고속도로까지 통제된 상태입니다. 김설혜 기자가 전합니다. 산 위가 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소방 헬기가 연신 물을 뿌립니다. 인근 고속도로는 통제돼 텅 비었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나무들이 강풍에 휘청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조그만 산불인 줄 알았지만 나가보니까 엄청 크게 번졌더라고요. 캠핑 오셨던 분들도 다 대피하시고요. 인근 주민들은 체육관이나 학교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29대와 대원 200여 명을 투입하고 산불 발생 3시간여 만인 오후 4시 45분엔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대응 2단계는 예상되는 피해 면적이 50에서 100헥타르 미만일 때 발령됩니다. 문제는 바람입니다. 현재 강원도 인제 지역엔 순간 최대 소속 7.7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게다가 밤사이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순간 풍속 25m에 이르는 강한 돌풍이 예상됩니다. 오후 4시 45분 기준 진화율은 20%입니다. 한국도로공사도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나들목에서 인제-나들목 구간을 양방향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산불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산불이 이어지면서 긴장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하수관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이 흙더미에 매몰됐습니다. 버팀목이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더미가 쌓인 지하 공간에 구조대원들이 모여있고 삽을 든 대원이 연신 흙을 퍼냅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하수관로 정비 공사 중 매몰된 작업자를 구조하는 모습입니다. 지하 3m 깊이에서 작업하던 60대 근로자 2명이 매몰됐다 구조됐습니다. 먼저 구조된 한 명은 중상을 입었고 다른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공사업체 측은 지지대 설치 작업 도중 한쪽 흙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고 설명합니다. 판넬을
설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설치하는 중에 저게 쏟아져 버려요.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는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고 공사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비롯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방 헬기가 바위산 앞에 아슬아슬하게 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3분쯤 경기 과천시 관악산에서 추락한 60대 남성을 구조하는 모습입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남성은 아내와 함께 등산 도중 앉아 쉬다가 앞으로 쓰러진 걸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을 피해서 도주하던 중 붙잡혔습니다. 쓰레기통 안에 숨어 있었는데 잡고 보니 전과 22범이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합니다. 차량이 아파트 차단기에 막혀 오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경찰이 운전자에게 다가가 하차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차단기를 무시하며 그대로 달아나는 차량.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하지만 운전자는 사라졌습니다. CCTV를 통해 환풍실 안으로 도주한 운전자를 확인한 경찰은 수색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에는 쓰레기통뿐. 경찰이 쓰레기통을 하나씩 열어보니 그곳에 운전자가 있습니다. 나요. 지난 21일 경기 양주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검거하는 모습입니다. 운전자는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2.5km를 도주하며 아파트 쓰레기통에서 붙잡혔습니다. 쓰레기통 확인했는데 6개 중에서 그중에 있어가지고 쓰레기도 있었는데 그 안에서 나오신 거죠. 공으로 올라가서 계셔가지고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였습니다. 경찰 신원 조회 결과 운전자는 폭행, 상해, 음주운전, 특수절도 등 전과 22범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봄을 대표하는 축제 가운데 하나인 한평 나비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최근 금값 상승으로 몸값이 올라간 황금 박쥐상이 관광객들을 맞이하며 이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다란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는 황금박쥐 6마리. 국내 최대 규모의 순금 조형물인 황금박쥐상입니다. 전시장엔 관광객들이 쉴 새 없이 밀려들고 연신 카메라 셔터가 터집니다. 방탄유리에 손을 올리며 활짝 웃습니다. 전남 한평군이 황금박쥐상을 제작한 건 지난 2008년 순금 162kg과 은 281kg을 들여 가로 1.5m, 높이 2.1m 크기로 제작됐습니다. 황금박쥐가 대동면에서 집단 서식하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어요. 생태 보존 환경의 이미지를 좀 널리 알리고자 제작하게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순금값만 27억 원이 들어가 지자체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최근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액을 찍으면서 260억 원으로 몸값이 치솟았습니다. 멋있어요. 좋고 정말 대단해. 와, 이런 거 어디 가가 보겠어. 여니까 보지. 금기운도 받고 가려고. 가족 모두의 재물이라든지 화목하고 건강의 기운을 좀 받으려고 보러 왔습니다. 몸값만큼 유명세를 타면서 6년 전엔 3인조 절도 미수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귀한 몸값만큼이나 황금박쥐상은 방탄유리의 동작 감지기, CCTV 등 보안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캐릭터 상품까지 출시되면서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물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 국제 결혼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외모도 조건도 좋은 배우자를 소개하겠다면서 이 프로필을 올리고 국제 결혼을 알선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가짜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 360 백승우 기자입니다.
최근 SNS상에 국제 결혼을 검색하게 되면 미녀를 소개해주겠다는 관련 영상들이 뜨는데요. 주로 국제 결혼 중개 업체에서 만든 건데 믿어도 되는 건지 그 실체를 추적해봤습니다. 서울의 한 국제 결혼 업체. 상담을 의뢰하자 모델 같은 프로필 사진부터 보여줍니다. 사진 코드를 찾아봐요. 우리하고 문화 같은 거. 상대 여성 국적과 직업에 따라 결혼까지 최소 6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 가까이 드는데 결혼 비자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고위 관료의 딸이라든지 스튜디오스, 그 나라 뭐 전문가, 교수, 뭐 의사 여성, 그럼 바로 그냥 일주일 안에 얘기해요. 영성 여사들의 작은 피해도 불구하고 제형은 한국 여성 못지않게.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성상품화는 SNS 영상에 더 노골적으로 이뤄집니다. 국제 결혼을 미화한 위장 콘텐츠부터 얼굴, 키, 몸무게 등 신상 정보를 매일 공개하는 영상까지 모두 인권 침해적 광고로 불법입니다. 심지어 국제 결혼에 생각이 없는 일반인 여성이 연기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현재 미국의 여성들을 이제 섭외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거예요. 그 여성들이 다 아버지 같은 사람들한테 결혼하겠어요? 안 만나고 그냥 사진만 찍고 동영상만. 이용되는 걸 알고 있는 거네요? 네, 들었었어요. 이런 업체의 속임수에 넘어가 중개비와 지참금 수천만 원을 지불하고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한국에서 사진과 싱크로율이 거의 한 10%, 20% 정도? 미끼 업체죠.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결혼식 진행할 때 계약서를 넣고 보드로 모두 다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뭐라고 사기라고밖에는 말할 게 없을 것 같고.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지난해 62건. 3년 전보다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꿈에 부푸는 거죠. 신랑들을 유혹해서 현재 도착했을 때 결혼식에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일이 좀 더 규모해지고 또 대담해지기 시작한 거죠. 문제의 업체들은 적발돼도 제재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일부는 아예 해외에서 낚시성 영상을 제작하며 영업해 적발 자체도 어려운 상황. 이를 관리 감독할 대응책이 시급합니다. 사건 현장 360 백수입니다. 최근 통상협의를 진행한 우리나라와 미국은 관세와 관련해서 이른바 7월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에 앞서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3, 4주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취임 100일을 앞두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 인터뷰를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협상을 3, 4주 안에 모두 마무리하겠다며 어느 시점에 국가별 관세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별 관세 협상을 늦어도 다음 달 안에 끝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불과 하루 전 트럼프 행정부와 7월까지 패키지 합의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던 우리 정부 발표와 온도차가 있는 발언인데 트럼프의 인터뷰는 한미 협상에 이틀 앞선 현지 시각 지난 22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 추가 유예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So we just set the tariff and we'll be reasonable, very reasonable, and that'll be the end.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표준 양식을 만들어 협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주에 6개 국가씩 3주간 총 18개 국가와 한 번씩 협상을 마치는 게 초기 계획입니다. 트럼프는 한국 등 동맹을 방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관세 협상과 분리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콕 집어 주한미군에 수십억 달러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군대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과 별도로 방위비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셈입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교황 장례식 참석차 유럽을 방문하는 트럼프가 각국 정상들을 만나 관세와 통상에 대한 논의를 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북한이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신형 구축함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진수식에 참석해서 원양 작전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핵 잠수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력을 강화하는 속내는 뭘까요? 김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혜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 국방상이 진수 밧줄을 자릅니다. 어제 남포조선소에서 열린 최연급 구축함 진수식입니다. 축구장 1개 반 크기인 5,000톤급으로 동서남북 4면 레이더가 장착됐고 함정 앞뒤로 70개가 넘는 미사일 수직 발사대도 보입니다. 북한판 이지스함인데 대공, 대함, 대잠 등 방어는 물론 전략순항 미사일, 전술 탄도미사일 등 육상 타격 능력도 갖춘 다목적 구축함이라고 밝혔습니다. 10,000톤이 넘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보다는 작지만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보다는 큰 함정입니다. 해상 우세, 함선 우세를 자랑하는 적들도 이런 함선을 무시하지 못한다고. 김 위원장은 원양작전 함대를 언급하며 앞으로 적 선제 타격을 피해 바다에서 언제든 핵보복 공격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의 그 어느 수역이든 진출하여 적수국들의 침략을 주동적으로 견제하고 선제 또는 최후의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건설하다는. 그러면서 두 번째 신호탄은 핵동력 잠수함 건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신형 구축함은 내년 초 해군에 인도될 예정으로 더 큰 순양함도 만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늘부터 이틀간 이곳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연등회가 열립니다. 연등 10만 개가 밤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시민 수만 명이 연등 행렬을 따라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준석 기자, 연등 행렬은 지금 어디쯤 지나고 있습니까? 네, 동대문 흥인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수많은 시민과 형형색색의 연등들이 보이실 텐데요. 연등 행렬은 종로를 지나 조계사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부처님과 코끼리, 연꽃은 물론 만화 캐릭터를 본뜬 다채로운 빛의 물결이 도심을 수놓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5만 명의 불자와 시민들이 참여해 10만 개 연등으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연등회는 2020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1000년 이상 이어온 우리의 고유 문화입니다. It's an absolutely spectacular event. My heart is absolutely full. It's wonderful to see such rich culture and just the joy with which people celebrate. 저희 가족들 그리고 같이 오늘 연등 행렬 같이 걷는 친구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파가 몰리면서 서울 도심 일대는 오후 1시부터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시내버스를 우회 운행 중이고 지하철 1호선 종강역은 시민들이 더 밀집할 경우 우정차 통과도 고려 중입니다. 내일도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양국 사거리에서 종로 1가까지 양방향 전차로가 전면 통제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흥인지문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금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금테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홈쇼핑이나 백화점에서도 금을 살 수 있는데요. 모두가 저렴하다고 광고는 하지만 진짜 싼 곳은 따로 있습니다.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거래소에 사람이 북적이는데 금반지 같은 액세서리보다 골드바를 더 찾습니다. 투자 목적인 겁니다. 반지나 이런 거는 그게 들어가잖아요. 세공비. 아무래도 뭐 현물화하기 좀 편하니까. 이 100g 골드바를 사려면 이곳 한국금거래소에선 오늘 기준 1,784만 7천 원입니다. 다른 곳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금은방에 들어가 100g 골드바 가격을 물어보자 바로 현금 결제를 유도합니다. 공인인증도 안 되고요. 계좌이체 안 되고요. 오로지 현금으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현금이냐 카드냐에 따라 400만 원가량 차이 나기도 합니다. 1,520원. 제가 카드로 사면요? 1,910원. 부가세 10%가 더해지면 가게마다 많게는 가격이 수백만 원씩 차이 나는 등 말 그대로 천차만별입니다. 인터넷 홈쇼핑과 백화점은 100g 골드바가 2천만 원이 넘어 금은방보다도 훨씬 비쌌습니다. 반면 시중은행은 마진 5%로 부가세 10%를 고려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싼 편입니다.
판매처별, 수수료 차이 때문입니다. 현물로 금을 구입하게 되면 서비스 수수료가 붙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크거든요. 개인 간 중고 거래는 실제 금 함유량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금을 팔 때는 세금과 수수료를 고려해 살 때 가격보다 15% 이상 올랐을 때 팔아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과 별개로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의혹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측에 출석 의사를 타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선 때도 열심히 뛰어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김 여사 측은 아직 조사 일정에 관해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아 특혜 논란이 일었던 만큼 직접 출석하는 안도 배제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에 응할 경우 시기는 다음 달이 될 전망입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도 재수사 결정이 내려지면서 다시 한번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주가 조작 실행범을 먼저 조사할 예정이어서 이 사건으로 김 여사를 소환하는 데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헌재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명태균 사건이나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발언 의혹으로 조사를 받을 여지가 생겼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관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와서 수사 신용을 하는 검찰의 진정성을 기대할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회사의 전 사위를 채용하게 한 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직 공모 절차가 진행되기 전 이 전 의원이 내정된 사실이 문 전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은 2018년 2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명되기 2달 전 이미 청와대가 내정 사실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사장 임명 6개월 뒤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를 타이 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사실상 이 전 의원을 단수 검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진공 이사장 공모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문 전 대통령에게 이 전 의원 내정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사위 채용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제3자가 뇌물의 수혜자인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관련해서 검찰은 부정한 청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 재판에서 청와대 내 일련의 내정이 있었다며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 후보들의 사자토론이 끝났습니다. 후보 4명이 한데 모인 건 처음입니다.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협공했고 한동훈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자유통일당 창당 이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사자토론 초반부터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5대 메가폴리스 조성을 공약한 한동훈 후보를 함께 몰아붙였습니다. 집 한 채 짓는데도 보통 2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서울과 똑같은 도시를 지방에 어떻게 5개를 2년 만에 짓느냐. 그게 좀 궁금한데요. 제 공약을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5대 메가폴리스는 없는 신도시를 새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지방의 대도시를 아주 중앙 차원에서 메가폴리스로 서울 경쟁하게 키우자는 얘기입니다. 홍준표 후보께서도 대구시장, 경남지사를 해보셨지만 허황된 공장인 게 제대로 하려면 신도시 하나 하는데 10년 더 걸립니다. 기존 도시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데도 적어도 10년 걸립니다. 이게 행정을 알고 공약을 하는 건가? 그걸 2년 만에 하겠다. 저는 뭐 20년 만에 하더라도 제가 그 정도로 하실 수 있으면 한동훈 후보에게 제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정말 5년 만에 5개의 메가폴리스를 지방에다가 를 만들어낸다면 제가 다 지금 당장 사퇴하고 제가 한동훈 후보를 얻고 다니겠습니다. 저를 좀 얻고 다니셨으면 좋겠고요. 한 후보는 김 후보의 탈당 후 자유통일당 창당 과정을 파고들며 역공했습니다. 자통당을 전광훈 목사랑 창당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지나친 친북 행보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하고 싸울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창당을 하게 됩니다. 그 자통당이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창당할 때 같이 창당하신 건 아닙니까? 뭐 같이 당원이 되거나 정광훈 목사가 이래 한 건 없고 지금은 자통당 탈당하셨습니까? 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오늘은 찬탄파 두 후보와 반탄파 두 후보가 처음 모인 토론회였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설전보다는 각 진영끼리의 경쟁이 더 치열했습니다. 이어서 조민기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다른 세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데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최종 후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파면되고 하는 이 과정에 민주당의 줄탄핵 30명 넘는 줄탄핵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립니다. 하지만 곧바로 찬탄파 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안 의원님 같이 정의감과 국가관이 투철하신 분이 왜 본회의장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셨죠? 그때 시간을 놓쳤습니다. 해제를 하려면 본회의장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회의장으로 갔죠. 그런데 다 끝나고 오시면 뭐 합니까?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일제시대 국적 논란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랬죠? 민족은 한국 민족이지만 당시 국적을 뺏겨버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만약 국적이 일본이었다 그런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일제시대 독립운동은 전부 내라야.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시는 게 어떠냐. 송기정 선수가 대표적입니다. 송기정 선수가 한국 국적이면은 무국적이면 어떻게 왜 일장기를 달고 나갔습니까? 김구 선생 중국 국적 발언도 꺼내들었습니다. 김구 국적도 중국인이다 이었다고 이야기하다가 이거는 사과했죠? 중국이었다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설이 있었다 이런데 그걸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과를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박자한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어떤 티켓이 내 것이라는 건가요? 네, 바로 결승행 두 자리를 놓고 벌이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티켓입니다. 오늘 마지막 토론회가 조금 전 열렸잖아요. 각오도 아주 남달랐습니다. 오늘 토론회 아주 좀 많이 떨리네요. 믿음을 드리는 토론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파면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마음을 좀 변화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이 후보들 간 신경전도 굉장히 치열했던데요. 네, 어제 채널A 토론회에서 치열하게 토론 벌였던 두 사람이 있죠. 오늘도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한동훈 후보는 어제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 또 대들 겁니다. 그런 식의 태도가 우리 보수정당의 토론의 중심이 되는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후보가 뭔가 이 앙금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이 발언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대통령한테 깐족대고 조롱한 일 없습니까? 깐족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깐족된다는 말 쓰세요? 씁니다.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이제 오늘 그래요. 깐족대는 것만 보고 다음부터는 안 쓸게요. 네,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깐족된다면서 방송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한 후보 측도 오늘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깐족대니까 문수영이 그것 때문에 당했다고. 주도권 토론인데 지가 물었는데 대치기 당하는 거야. 근데 그건 나는 안 속지. 깐족이라는 그런 표현 역시도 가벼운 표현이거든요. 대통령을 뽑는 선거잖아요. 상대방의 후보에 대한 약간의 어떤 존중하는 마음, 최소한 예의를 갖추는 마음. 김문수 후보 측은 이 한동훈, 홍준표 후보 둘 다 저격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 가능성 놓고 두 후보가 비판할 땐 언제고 왜 말을 바꿨느냐며 쓴소리했습니다. H 후보는 저한테 씨잘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사투리까지 써가면서 얘기하셨던 분들이고 한 후보는 OX 퀴즈가 있었는데 판넬을 절반으로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무슨 마케팅 싸움인가요? 네, 최근 방영된 드라마를 활용한 마케팅 전쟁인데요. 이 대선 주자들 너도 나도 이 작품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대표를 그만두고 폭삭 빠져가지고 봤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내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요. 인생 메카 담배입니다. 폭삭 속았수다. 자, 나왔수다. 폭삭 나왔수다. 양관식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박보검 씨가 하는 역할인데 우리 집사람도 보면서 당신은 저런 사람 좀 닮았다. 아니, 왜 갑자기 이 드라마를 언급하는 거예요? 네, 요즘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다 보니까 나도 이 작품 봤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친근한 이미지, 공감하는 이미지 부각하려는 것 같은데요. 특히 2030 세대들이 관심을 갖는 익숙한 소재인 만큼 젊은 층에 어필하기 위한 노력으로도 읽힙니다. 후보들뿐만이 아니라면서요. 네, 국민의힘 정강정책 연설에서도 이 드라마가 언급됐습니다. 폭삭 속았수다에 폭삭 빠졌습니다. 금명이를 키워내는 애순이의 모습이 꼭 우리 어머니 같았기 때문입니다. 네, 드라마 속 자녀를 위해 희생한 어머니처럼 부모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단 걸 강조한 거죠. 하지만 정치권의 감성 마케팅, 단순히 표를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국민을 위한 진심이 함께 담겨 있길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모처럼 주말에 화창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햇볕도 따스했는데요. 내일도 비슷한 날씨입니다. 밤부터 약한 비가 내리는 제주를 제외하면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건조한 날씨에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난번 산불 피해가 컸던 남부와 동쪽 지역에 다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동해안은 밤부터 바람이 더 거세지겠습니다. 내일 바깥 활동하실 때에는 큰 일교차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서울은 9도 정도, 구미는 무려 18도 정도로 기온이 널뛰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도 정도 높습니다. 서울과 대구 11도, 부산 13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광주 25도, 대구 27도로 남부지방은 초여름 날씨겠습니다. 주 초반은 맑겠고 목요일 중부에는 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